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건 그려진 목소리입니다. 그림에도 숨이 있고 붓 끝에는 사람의 혼이 스며듭니다.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말이 있죠. 혼이 담긴 그림은 그려진 자를 살리고 그린 자를 죽인다. 그 이야기가 다시 현실에서 시작된 건 1986년 봄 전북 남원의 한 산사에서였습니다. 그 절엔 300년 전 스님의 벽화가 남아 있었고 그 그림 속 인물이 밤마다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벽화에 그려진 사람의 얼굴이 며칠 후 마을에서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눈, 입, 표정까지 그림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밤의 서사 9번째 기록. 도화귀는 조선 후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생귀와 전승과 실제 남원 지역의 불상 복원 과정에서 발생한 그림 속 인물 실체와 사건을 기반으로 한 실화형 괴이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림은 그려졌지만 그 안의 인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밤의 서사 9번째 기록. 도화귀. 그려진 자가 돌아왔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6년 봄 전북 남원군 운봉면 산자락에 있는 작은 절 송은사. 그 절은 이미 200년 넘은 폐사였다. 스님 한 명 없이 비어 있었지만 그해 봄 문화재청 복원팀이 들어오면서 오랜 침묵이 깨어졌다. 그들은 오래된 불상과 벽화를 복원하러 왔다. 벽의 곰팡이를 걷어내고 색이 바랜 안료를 덧칠하며 부서진 탱화 조각을 맞추는 일. 복원팀엔 3명이 있었다. 팀장 장호민, 화공 출신 조사원 한소연, 그리고 현지 안내를 맡은 스님 진묵. 겨우 이게 벽화였단 말입니까? 다 갈라져서 사람 얼굴도 분간이 안 되잖아요. 눈이 닿는다고 해서 그림이 보는 건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건 사람을 그린 그림이 아니오. 장호민은 웃어넘겼다. 비어있던 절의 공기는 썩은 듯 눅눅했고 벽에서 떨어지는 먼지가 숨을 막았다. 그는 손전등을 들어 오래된 벽을 비췄다. 그 순간 거칠게 갈라진 회벽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작은 눈동자처럼 보이는 점. 빛을 피하듯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팀장님, 저거 눈 아니에요? 어두워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곰팡이가 물결처럼 번진 거겠지. 하지만 그날 저녁 복원용 조명이 꺼진 절 안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팀원 셋뿐이었다. 누구도 그림을 손대지 않았는데 벽에 새 붓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건 사람의 눈동자였다. 그리고 눈동자는 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밖을 보고 있었다. 이틀째 되는 날, 한소연이 처음으로 붉은 안료를 섞었다. 이상하게도 파란 안료와 섞이면 붉은색이 더 짙어졌다. 피처럼 끈적했고 그 냄새는 철과 핏물 사이 어딘가였다. 안료가 살아있어. 마르면 색이 달라져요. 마치 안에서 스스로 빛을 바꾸는 것처럼. 그날 밤 그녀는 절 한쪽에서 무언가를 봤다. 벽화 속 여인이 자신을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눈이 움직였다. 새벽 2시 한소연은 놀라 팀장 방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이제 됐어. 이제야 완성됐어. 그의 앞엔 벽에서 떼어낸 조각이 있었다. 그 위엔 여인의 입술이 그려져 있었고 그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림 속에서 숨소리가 났다. 팀장님, 그거 누구 얼굴이에요? 이건 복원 중이야. 혜연 스님이 남긴 원형을 되찾는 중이라고. 그림에 제 얼굴이 왜 있어요? 장호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붓을 다시 들었을 때 그 붓 끝엔 안료 대신 피가 묻어 있었다. 벽에서 스며나온 피였다. 이틀 뒤 복원팀은 해산됐다. 한소연은 그날 새벽 사라졌다. 짐 하나 남기지 않고 벽에는 그녀의 얼굴이 있었다. 눈동자까지 완벽히 같았다. 그리고 벽화 속 여인의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 있었다. 그 절은 다시 봉인됐다. 복원 중단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벽화의 도상이 자율적으로 변형됨. 붓질 흔적이 계속 추가됨. 원인 불명. 그림이 완성된 순간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과입니다. 도화기라 부르지요. 도화기. 살아있는 자의 혼을 먹고 완성되는 그림. 그리고 완성된 순간 그림 안의 인물이 현실로 걸어 나온다고 믿어졌다. 그림은 그렇게 완성됐다. 단 한 번도 붓이 닿지 않았는데도 그림 속 인물은 복원된 사람들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옮겨 보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어진다. 복원실의 불은 꺼져 있었다. 그러나 그림 속 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벽의 중앙에 사람의 얼굴이 떠 있었다. 눈동자는 흰색이었고 입술은 안료처럼 말라 있었다. 그날 이후 송은사 복원소엔 기묘한 규칙이 생겼다. 밤이 되면 벽 속 그림이 한 명씩 사람을 그려 넣는다. 첫 번째는 조수였다. 그는 복원 중 손가락을 베었고 피 한 방울이 그림에 튀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림의 붉은 옷자락이 길게 번졌다. 벽 속에 인물 하나가 웃고 있었다. 팀장님, 저 사람 옷색이 달라졌어요. 착각이에요. 조명 반사가 그런 겁니다. 하지만 장호민은 알았다. 그 색은 반사가 아니라 피였다. 이틀 후 조수가 사라졌다. 책상 위엔 반쯤 말라붙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손자국은 벽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림의 오른쪽 손, 그가 사라진 자리로 향해 있었다. 그림은 그린 자의 혼을 먹지 않소. 본 자를 삼키는 것이오. 진묵 스님의 말은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날 밤 한소연은 직접 그것을 보았다. 선생님, 그 사람이 벽에서 나왔어요. 팔이 나왔어요. 천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림의 팔은 천을 뚫고 나와 있었다. 피로 그려진 듯한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었고 그 손끝이 바닥을 스쳤다. 붓질 소리도 바람도 없었다. 그냥 살아있는 붓이 벽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내가 그린 게 아니야. 내가 그린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손톱 밑엔 붉은 안료가 끼어 있었다. 그는 모르는 사이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붓이 없어도 밤마다 벽에선 긁히는 소리가 났다. 어제의 선이 오늘엔 더 길어졌고 오늘의 그림자는 내일엔 더 짙어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림 속 얼굴의 수가 하나씩 늘어났다. 그건 불경이오. 살아있는 사람을 부처로 그리면 혼이 되돌아오지 않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림 속에서 붉은 실 한 줄이 떨어졌다. 그 실은 장호민의 발목에 닿았고 순식간에 살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실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살 속에서 그려지는 붓질. 그의 혈관을 따라 색이 올라가고 피와 안료가 섞여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졌다. 그림의 손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 진짜 손이 되었다. 이거 이제 멈춰야 해요. 태워버려요. 불로 그린 건 불로는 사라지지 않소. 피로 덧그려야 끝나오. 그날 밤 그들은 복원실 바닥에 원을 그렸다. 진묵이 염주를 놓고 장호민은 자신의 피로 붓을 만들었다. 한소연은 울면서 그림 앞에 앉았다. 그리고 세 번째 얼굴이 생겼다. 그건 한소연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림 속에서 웃고 있었다.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며 붉은 실이 입가에서 나와 천 위로 떨어졌다. 완성됐어! 이제 진짜 완성됐어! 그는 웃고 있었다. 자신이 그린 그림에 자신이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복원소는 비어 있었다. 벽엔 4개의 얼굴이 있었다. 그중 3개는 우리가 알던 얼굴이었다. 그려진 자는 다시는 잠들지 않소. 그림은 그린 자를 기억하니까. 벽의 안료는 아직도 마르지 않았다. 누군가 그 붓질을 이어가고 있었다. 붓도 손도 사람도 없는 복원실 안에서. 그리고 그 소리는 오늘도 들린다. 장호민이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다. 복원소는 봉인되었고 그림은 정부 조사팀에 의해 회수되었다.
그림은 불타지 않았고 찢을 수도 없었다. 결국 옮겨졌다. 서울 남쪽 국립문화재보존센터 제2수장고. 한소연은 그곳에서 다시 그림을 보게 된다. 이건 왜 여기에 있죠? 태워야 했잖아요. 그림은 국가 소유입니다. 무속 관련 문화재로 분류됐어요. 실종자 기록은 일시 보류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림은 유리관 속에 있었다. 온도와 습도는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지만 그림 안의 온기만큼은 꺼지지 않았다. 유리 너머로 누군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옮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오. 그건 그림자의 자리를 따라오. 그의 말처럼 그림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들리던 그 긁히는 소리가 이번엔 수장고 벽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건은 야간 근무자 한 명이 CCTV 앞에서 졸다 일어난 그날이었다. 화면 속 아무도 없는 유리관 안에서 붓질이 이어지고 있었다. 움직임은 느렸고 반복적이었다. 손이 아닌 그림의 팔이 움직이고 있었다. 장난이죠? 녹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녹화 시간은 정확했다. 새벽 3시 11분. 그 시간은 보건소에서 첫 희생자가 사라진 시각이었다. 박 선생님, 그 사람 여기에 있어요. 저기요. 그림 안에 팀장님이 있어요. 유리관 속 안료로 뒤덮인 얼굴 하나가 서서히 형태를 드러냈다. 붉은 입가에 비틀린 미소. 그리고 그 눈동자가 유리 너머 한소연을 따라 움직였다. 그건 이미 그림이 아니라 그림자요. 그림의 붉은 선이 유리 바깥으로 번졌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선을 이어가는 듯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붓질이 그려지고 있었다. 공기 중에 그려진 붓질이 한소연의 얼굴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찰나 피냄새가 났다. 그녀의 뺨에 보이지 않는 붓이 지나갔다. 피가 한 줄 턱 밑으로 흘렀다. 이건 그림이 아니야. 이건 사람의 기억이야. 그녀의 손이 유리관에 닿자 그림 속 인물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벽에 걸린 모니터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보건소의 것과 똑같은 그 안쪽에서 새어나오던 숨소리. 그림은 이제 그림자를 버렸소. 이젠 보는 자를 그리오. 그 순간 수장고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붉은 경고등만이 벽을 물들였다. 그리고 불빛이 다시 켜졌을 때 그림은 사라져 있었다. 없어졌어요. 이 큰 그림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림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림은 이동했다. 벽 너머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으로. 복도 끝 벽면이 조금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그 부푼 벽 속에서 누군가가 숨을 쉬고 있었다. 누가 있어요? 거기 누구예요? 벽이 흔들렸다. 그림의 천이 벽 안으로 녹아들 듯 파고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벽이 미세하게 붓질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 손이 닿을 수 없는 그 안쪽에서 붓이 사라진 게 아니오. 세상이 캔버스가 된 것이오. 눈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공기 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무늬처럼, 문양처럼, 사람의 얼굴처럼. 이제 세상 어딜 가도 그 붓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림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붓이 여전히 그려가고 있습니다. 벽 위의 선이, 창문 유리에 비친 얼굴이, 혹은 지금 당신 화면 속 반사된 그림자가, 그 모든 게 그림의 일부라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그려져 있을까요? 밤의 서사, 9번째 이야기, 도화기의 기록은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기록이 멈춘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도 그림은 계속 완성되고 있을 테니까요. 혹시 오늘 밤에 눈을 감았는데도 색이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잔상이 아닙니다. 그림이 당신의 눈 속에 옮겨진 겁니다. 밤의 서사는 한국 각지에 전해 내려오는 실화형 괴담과 잊혀진 전통의 목소리를 소리로 복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신도 이미 그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괴담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여는 붓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혹시 벽 위에 그려지지 않은 그림자 하나가 보인다면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입니다. 밤의 서사, 다음 기록에서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